사라지면 나는 새로운 아바타, 신의 합성품이 되지. 그녀는 잘 나가는 탤런트의 눈을 오려왔다지. 다음엔 펄펄 끓는 심장을 잘 나온댔어. 구름을 만들어 온 뱃살과 처진 엉덩이를 도려내고 이참에 신세대 몸매로 바꿔치기 하면 누군가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두고두고 컬러풀한 내일을 복사할 수 있을까? 세상은 불 붙이면 타버릴 듯 메마른 나무들이 서 있다. 동공 속에 별을 그려 넣으며 뼈를 축혀 세워도 흐물흐물 무너져 검게 떨어지는 잎사귀들, 내장들. 죽고서야 전송되는 완성품을 위해 바람은 혼을 불러오고 하나, 둘, 익숙했던 이름들이 오려진다. 셀 수 없는 클릭으로 계곡의 그늘과 상흔을 다 지운다 해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의 기억들. 별을 담은 요술상자 속에서 태어나는 피그말리온의 조각품. 낯선 모습이 우주 밖으로 나를 전송한다. 새롭게 인화되고 싶어. 이미지의 수축과 팽창을 한껏 보여주는 김기덕 시인의 시를 최서진 시인께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들려주셨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현대시인협회 심상훈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나오시는 동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그 문덕 선생님께서 그 김기덕 시인의 이미지의 공식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거기다가 또 뭐라고 더 덧붙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 작성해온 그 소감 또 소개문을 그냥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좀 절약하고 하는 의미에서 있습니다. 김기덕 시인의 실론집 이미지의 공식의 발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소망교회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덕 시인은 월간 시문학 출신의 시인으로서 동인지, 시현장과 하이퍼시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여서 한국 시문학 문인회의 푸른 시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덕 시인은 매우 참신한 시를 쓰는 시인으로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는 시현장과 하이퍼시의 동인이라는 인연으로 그의 부탁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서 축하의 말과 함께 실론집 이미지의 공식에 대한 소견과 간략한 소개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실론집은 1부 배치 이론과 마인드맵의 시쓰기, 2부 주역의 이론과 시쓰기, 3부 한국의 꿈풀이를 이용한 시쓰기 등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심은 주역의 이론과 시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시의 이론은 매우 다양하지만은 그것을 이미지의 측면에서 압축하면 이미지의 단순성과 이미지의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편의 시가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되는 것이 이제까지 시쓰기의 관행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미지의 단순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들, 예를 들어 유치환, 서정주, 박목월 등의 시편들은 모두 한 편의 시가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들은 이미지의 집중과 주제의 선명성으로 인해서 시의 난해성이 줄어들고 독자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특성입니다. 관념과 서정을 위주로 하는 현대 한국의 대부분의 시들이 여기에 속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론집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수목의 시쓰기, 조금 전에 그 선생님께서 수목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수목의 시쓰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시론입니다. 수목은 이제 수직적인 그러한 논리적인 시를 말합니다. 그러나 창의성과 실험의식을 중시하는 시인들은 21세기의 시에서도 수목과 같은 수직적 사고의 시에만 매달려서 시를 써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혔으며 기존의 시 형식이 시인과 독자들에게도 식상함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미지의 다양성을 특성으로 하는 시쓰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한국 현대시의 현장에서 문덕수 시인을 중심으로 한 하이포시 운동입니다. 순차적이고 인과적이고 논리적인 단순한 사고와 이미지의 틀에서 벗어나서 한 편의 시 속에 다양한 상상의 이미지를 넣어서 시를 구성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이포시의 핵심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한 편의 독립적인 구조의 다양한 이미지들이 결합하여 초월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가 난해지기도 하고 주제의식이 모호하기 하지만 다양한 이미지가 주는 신선한 감각이 시의 맛을 내고 초월의 세계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념이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이 논문집에서는 이러한 시 방법을 천계의 고운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와 가타리의 리즘의 이론을 도입해서 유목적 시쓰기라고 했으며 유목적 방법을 진화된 시쓰기라고 했습니다. 유목은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초원을 이동하는 유목민의 생활을 비유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주역은 역경이라고도 하는데 계사편 등에서는 음양 세력의 교감작용을 철학의 범주로 격상시켜서 이 세상의 만사 만물을 통일된 체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음양이라는 것이 이제 주역의 핵심인데 이것이 그 요즘에 컴퓨터의 원리가 되는 공과 일의 원리와도 통한다고 합니다. 주역의 핵심은 즉 변화입니다. 태극에서 출발하여 분화된 세상 만물의 이치가 64개라는 기호로 표출되었다가
다시 태극으로 모아지는 과정과 시쓰기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김기덕 시인은 그 과정을 완성된 시는 하나의 개체가 되고 사물이 되고 인격이 되어 만물 속의 일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서 하나의 시 속엔 우주 만물의 비밀이 담겨 있고 시가 완성되는 과정은 곧 우주 만물의 변화 주기를 상정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징한다고, 변화 주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주역으로 풀이하는 시의 생성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론집에서 중심을 이루는 주역의 이론과 시쓰기가 시론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에 따른 시가 예시되어 방법론에 대한 증거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역을 통한 시쓰기 과정에서 개화, 달리의 꽃, 종이 비행기의 예시는 주역을 시에 연결하는 본보기로서 시 창작에 좋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을 현대시의 이론에 도입하여 하나의 시론으로 형성시킨다는 것은 매우 창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목적 시쓰기와 유목적 시쓰기의 결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됩니다. 김기덕 시인은 창의적인 발상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성의 힘에 의한 직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론집의 글 속에는 김기덕 시인이 무아의 경지에서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인 성령의 빛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역을 현대 시론에 적용시킨 시인으로서는 1970년대 시문학 출신 시인 안수환 시인이 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소통하고 토의하면 더 완성된 시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3부의 한국의 꿈풀이를 이용한 시쓰기도 매우 독자적인 시쓰기의 방법론입니다. 정신과 의사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 꿈을 무의식의 표출로 보았습니다. 그는 꿈에 나타나는 현상을 욕망의 이미지로 해석했습니다. 그 이론은 20세기 예술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시의 영역을 의식세계에서 무의식세계로 확장시켰습니다. 그의 제자 칼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은 이미지의 원형 이론으로 정착하여 현대시의 상징적 언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캉의 무의식 이론은 현대 철학의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국 현대시와 하이퍼시의 이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현실에서 해방된 공간은 자유로운 예술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1960년대 문독수 시인이 사상계에 발표한 내면 세계의 미학이라는 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기덕 시인의 한국의 꿈풀이를 이용한 시쓰기도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과 원형 이미지에 연결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기덕 시인의 시론집 이미지의 공식은 시에 대한 열정과 성령의 힘이 만들어낸 빛나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연구하며 창의적인 정신 속에서 신명을 내는 김기덕 시인의 시적 성취가 크게 기대됩니다. 이것으로 이미지 공식에 대한 나의 소견과 개괄적인 소개의 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엔 잠별도 많고 우리 내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운경태제는 웬 무겐가. 구야 구구구구가 우리로구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노나가세 노나나가세 저 다리 떴다지도록 노나나가세.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책은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잉태됐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신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잊을 수 있었고 또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6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5개월 동안 주시는 영감을 받았었습니다. 직장도 다녀야 했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고 강의도 해야 됐고 또 집안일도 돌봐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소낙비와 같이 내려주시는 영감이 있었기에 이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를 한 것은 저자인 제가 영광을 받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불꽃같이 산다고 20년을 글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겨우 시집 한 권밖에 못 냈습니다. 여기에 오신 그분학교의 거성들에 비하면 반딧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미약한 존재지만 오늘 이렇게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단하게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저는 자신을 갖습니다. 이 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이 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저는 이 순서가 끝나면 또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글을 쓸 것입니다. 가장 낮고 겸허한 중심으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저는 공도라는
소를 갖고 있습니다. 빈 그릇이죠. 늘 빈 마음으로 또 욕심 없이 또 무언가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랑 없이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이러한 글쓰기가 저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행복한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점이 있고 좀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모두 이해하시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만큼 뜻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뜻이 저를 통해서 비록 나왔지만 제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왔지 않았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도구에 불과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현재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또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 문단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들의 문학 활동에 많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꽃다발은 시현장 동인에서 준비했고요. 김필령 시인께서 전달해 주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상진입니다. 김기덕 시인이 영성으로 쓴 실혼집 고생 많이 했고 축하드려요. 눈물 나는 그러한 편편마다 아마 여러 사람들한테도 그것이 잘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봄에 그린 동그라미. 은행잎 악하시미런 이불에서 연인들이 입을 맞춘다. 엄마는 아이를 손짓하고 아이는 발목까지 빠지는 노랑 울감 속을 뒤뚱거리며 걷는다. 가을을 붓질하는 은행나무 옆에서 내 한쪽 가슴이 물든다. 지풍숭 바람이 땅 위로 자라서 올라간다. 진코민 한 알이 몸속에 바람을 풀어넣는다. 으슬으슬 몸살이 날 것 같다. 차단된 벽 속에서 그리움 탓인지 입들의 떨림 소리가 들린다. 나를 압축 캡슐로 너에게 보낼 수 있다면 너의 혈관을 뚫어줄 수 있을까? 산풍고 산 아래 바람이 부니 일이 생긴다. 황금이 쌓인 은행들, 현금 지급기 앞에 서면 돈 세는 소리가 바람 소리로 들린다. 바람에 스쳐가는 얼굴들, 발화를 꿈꾸는 은행의 정자들과 자루 속의 동전들과 묶였던 지폐들과 이별의
메시지들이 흩날린다. 풍내야 파종하여 봄바람이 이니 만물이 풍성하다. 썩는 냄새 훅훅 입김에 불려온다. 거리엔 곰팡이들이 피어나고 뱃속에선 용현 향이 익는다. 알맹이를 감싸는 썩음의 껍질, 구린내가 빚어내는 향기로운 과당을 위해 몸이 썩어간다. 뼈를 감싸고 살이 문드러진다. 천화동이 하늘 아래 태양이 비추듯이 모두가 만나 함께 한다. 여인은 재가 되어 뿌려지고 뿌리만 남았다. 뼈를 타고 온몸으로 전율하는 뿌리. 몸속엔 나무가 있다. 나무가 산다. 세모, 네모, 각진 잎들을 떨구며 둥글게 다짐하는 동그라미. 그녀의 얼굴은 해마다 커진다. 이상진 시인의 낭랑한 목소리로 감상해본 김기덕 시인의 시 몸에 그린 동그라미였습니다. 다음 K-커팅 시간입니다. 문덕수 선생님, 장현승 목사님, 김기덕 시인 세 분 나와 주십시오. 축하 케이크를 커팅하겠습니다. 불이 필요합니다. 긴급히 불 좀 공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터 있으신 분. 담배 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라이터가 없는 모양입니다. 라이터 좀 부탁드립니다. 자, 세 분께서 K 커팅 문덕수 선생님 가운데 쓰시죠? 이렇게 쓰시고 양쪽에 목사님과 김기덕 시인 쓰시고 잠시만 포즈를 사진이 중요합니다. 남는 건 사진입니다. 앞을 봐주시고요. 카메라를 잠시만 응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제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김기덕 시인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우선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소개해 드릴 분 몇 분이 계십니다. 시문학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번 출판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주신 분 김기화 선생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문학회 전 회장님이신 박정원 전 회장님 오셨습니까?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천무협 민병채 회장님 오셨습니까?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천무협 전 회장 정연택 회장님 오셨습니까? 정연덕 회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천무협 회장님이셨던 이경은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경은 선생님, 예,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명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일정 일단 폐회 선언을 하면요. 아직 폐회 선언 아닙니다. 두 가지 행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폐회 선언과 동시에 앞에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 오셔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 끝나고 저 밑에 지하 1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김애란 우리 연주 아까 오카리나 연주해 주신 분께서 펜플루트로 또 한 곡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혜란님은 어려운 악기만 연주하는가 봅니다. 아까는 오카리나를 선보여 주셨고요. 지금은 그 어려운 악기 펜플루트로 제임스 라스트의 Over Valley and Mountains 산과 계곡을 지나서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공간은 과천 소망교회 내에 있는 문화관 로고스 센터입니다.
문화적인 마인드가 활짝 열려 있는 과천 소망교회의 담임 목사님 장현승 목사님을 모셔서 축복의 말씀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쓰기의 달인들 앞에서 또 언어의 마술사들 앞에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진실은 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귀하신 분들 앞에서 이 소중한 만남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냥 축하의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저희 로고스 센터를 지었는데요. 일명 요셉의 집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Houses of Joseph. 복수라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누구나 여기 오면 요셉처럼 성경에 요셉은 꿈을 이루는 사람인데요. 누구나 이곳에 오면 꿈을 갖게 되고 꿈을 이루게 되는 곳이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게 지어질 때 이 밑에가 안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희들도 굉장히 사연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면서 저는 그렇다 하는 것을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벽돌이나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지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 지어지는 것이고 눈물로 지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소망과 꿈과 사랑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그런 걸 깨닫게 됐는데요. 제가 김기덕 시인의 이 이미지의 공식을 이렇게 가슴에 담으니까 여기에 많은 눈물이 이 많은 기도가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참 큰 꿈과 비전과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시를 잘은 모릅니다만 시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밌는 사람이 되려면, 재밌는 삶을 살아가려면 재밌는 사람과 친구가 되면 된답니다. 이렇게 어디 인터넷 이런 데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렇게는 안 되고 재밌는 사람이 되려면, 재밌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재밌는 사람과 무조건 친구가 되면 된대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행복한 사람과 친구가 되면 되는 거죠. 제가 시는 잘 모르지만 이제 시를 사랑하고 시를 이제 쓰게 되는 시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좋은 시인과 친구가 되면 되는데요. 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기덕 시인이 제 친구거든요. 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앞으로 영원한 동반자 친구처럼 그렇게 이 길을 간다면 저도 아직은 이 시의 문외한이지만 또 하나의 시인이 되어서 저도 이런 책을 한 권 발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넌 나의 벗이야, 나의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참 좋은 관계인 것 같고요. 저는 김기덕 시인 신앙의 좋은 친구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동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이 귀한 저서를 집필하게 됐는데 이것이 아무쪼록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삶에 참다운 기쁨과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말을 빌려 쓰고 있죠.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을 사실 차용해 쓰는데요. 제가 미국에 태어났다면 미국말을 빌려 썼을 거고요. 불란스에 태어났으면 불란스어를 빌려 썼을 텐데 저는 영혼에 모국어가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이렇게 교통을 하고 그 말로 서로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아 하니까 곧장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이 곧장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저는 영혼의 모국어가 아닐까. 이제 앞으로 우리 김기덕 시인께서 시를 쓰게 될 때는 영혼의 모국어로 시를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럼 얼마나 멋있는 시가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가 정말 우리 로고센터가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이 바로 이런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갖는 소중한 시간들을 바로 이런 자리에서 갖고 싶었는데, 거기 참 그 취지에 걸맞는 그런 멋진 모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교회의 귀한 장로님들도 함께 와 계시고요, 귀한 가족들도 와 계시고요, 또 정말 우리 교회 자랑이시거든요. 예, 정말 귀한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와 있는데 이 시간 참으로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어떻게 또 감사하고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한 환영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제가 좀 벗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속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 진실로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우리 김기덕 시인께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잠깐 기도하면 되나요?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보내져서 한 뼘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그 인생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이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이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이 감사를 피워내며 살아갈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한 이미지 공식이라는 소중한 출판 기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름다운 언어로 이 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며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글쓰기의 작업을 하며 귀한 시와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우리 김기덕 시인님과 이곳에 있는 귀한 아름다운 언어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참다운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사랑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었음을 믿고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만남과 모임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지속되되 그 만남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날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예,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좀 뒤늦게 도착하신 분이 계십니다. 원래 축사를 부탁드렸는데요. 조금 늦으셨습니다. 한국문인협회 회장을 지내신 신세훈 시인 잠깐 모시겠습니다. 신세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나오시는 동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한창 이 행사를 하시는데 제가 늦게 도착을 해서 이 행사판을 깬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청장에는 9시까지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내일 우리 사무실에서 무슨 또 행사가 있어서 그 준비 때문에 사실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김기덕 씨가 이 과천에 사는 시인이란 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김기덕 씨의 그 시를 읽고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시를 쓰는 시인이구나. 이런 시인이 과천에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이 김기덕 시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속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볼 수는 없었어요. 큰 행사할 때 어쩌다가 만나고, 자주 볼 수는 없었는데 과천문 옆에 무슨 모임 때도 그렇게 김기덕 시인이 뭐 잘 나오거나 그런 시인은 아니었어요. 나도 물론 자주 못 나가지만은, 그러나 어쩌다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 얼굴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역시 당당한 데가 있어요. 시 잘 쓰는 사람은 항상 당당한 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문학에 연재하는 김기덕 씨의 그 실론, 역학으로 풀어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역학을 가지고 우리 문학 이론으로, 또 더군다나 시적인 이론으로 풀어내거나 쓰는 사람 우리나라에 거의 몇 명 없습니다. 10명도 안 돼요. 그 중에서 안수환 씨하고 이 김기덕 씨하고가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 역을 풀어가면서 우리의 시론을 전개하는 걸 보고 정말 경외스러웠습니다. 이 역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걸 역을 만들어 말하자면 발견해서 이론적으로 집성을 시킨 거죠. 그게 주나라 때 들어와서 역학을 주역으로서 이렇게 집대성해서 만든 게 그게 주역이에요. 우리는 사실 주역이라기보다는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올바른 언어 사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천부경 속에서는 이 역, 음양, 오행의 그 역까지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황제 8개가 내려와서 이게 64개로 발전을 하면서 이 64개가 오늘날 컴퓨터 칩의 이론이 바탕 이론이 된 거죠. 이 역이. 그래서 서양에서 이 컴퓨터 칩을 처음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컴퓨터 칩을 아무리 해서 모든 걸 수리 집합을 시키거나 모든 언어 문자 모든 걸 집합을 시켜서 분산을 시켰다가 모았다가 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실제 해보니까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64개 이론을 가져갔어요. 64개 8864 64개 이론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집어넣어서 만들어내니까 64K D램이 된 겁니다. 여기 최초예요. 64K D램이 돼서 이게 자꾸 기하학적으로 확산이 돼 가서 오늘날 요만한 컴퓨터 칩에 바로 4차원 세계로 수리 집합 모든 걸 집합 분산 다 해서 응용해서 빼낼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도서관 전체 하나가 이 조그만 컴퓨터 칩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발전했어요. 역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수리학입니다. 수리학은 철학입니다. 이러한 그 철학의 원형을 우리 조상들이 개발해낸 겁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위대하죠. 이게 전부 남의 건 줄 알고 있어요.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조차 남이 그걸 한 걸로, 전부 중국에서 만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역사도 전부 중국 역사인 줄 알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존이, 또 시를 쓰는 특히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존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이론 속에는 역학적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이 이론을 이미 이 속에는 우주만상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날의 만유인력까지 또 이 속에 다 들어있고, 이미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이미 이론적으로 천부경 속에는 다 이론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걸 최초의 우리나라 사학자가 아무리 평생을 풀려고 해도 풀다가 못 풀고 결국 갔죠. 그게 청관우입니다. 동아일보 편집국장 했던 그 청관우 씨가 우리 상고사를 하면서 이 천부경을 해석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서 광고를 냈어요. 동아일보에. 천부경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 준다 하고 광고를 냈는데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학자 중에서 이원선 씨라고, 이 양반이 벌써 돌아가셨습니다만 77년도에 이 천부경 80한자를 완전히 해석을 해냈어요. 그때 해석해낸 상이라고 해서 나온 책자가 프린트물로 해서 요거만한 책자인데, 그때 제가 박영숙 씨하고 처음으로 들어가서 강론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이쪽 계통의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아주 정말 나무 말로 하면 쇼크를 받은 겁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 가서 모임이나 무슨 얘기를 하거나 우리의 상고사 얘기하거나 이 역학 얘기하거나 천부경 얘기를 하면은 신세훈이도 점점 이제 가는구나. 그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맨날 미친놈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제가 그쪽 계통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한데, 지금은 우리 문인 중에서 20여 명이 우리 상고사뿐 아니라 이쪽 계통에 전문적인 깊이로 들어가서 문학하고 연결지어서 이론적으로 풀어내거나 혹은 문학에 응용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한 20여 명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김기덕 씨가 시문학 출신인데 어느 날 이 역학에 대해서 시문학에 그냥 연재를 하는 거예요. 그 읽어보니까 상당히 깊이 있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뒤에 만나보니까 벌써 어느새 머리를 깎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스님 됐나 생각했는데 이 역학하고 역학 공부하려고 아마 머리도 깎아버린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사람이 오늘날 이 이미지 공식이라는 이 주역과 시, 이 이론서를 냈습니다. 우리 문학 평론가들 중에, 우리 문학 사가들 중에, 학자들 중에서 역학적인 소위 주역, 역학,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론으로 뽑아낸 사람 없습니다. 거의. 물론 겉으로는 다 개념은 알고 있죠. 그러나 정말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러한 그 수리 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시를 쓰고, 그러면은 이 시 속에는 모든 게 다 됩니다. 뭐 초현실도 나올 수 있고 하이퍼도 나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기덕 시인 같은 이 유능한 시인이 우리 과천에 산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지의 공식이라는 이 이론서를 내서 여러분들과 같이 축하를 하게 된 거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계통의 이 이론
점점 앞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해서 문학적으로 일원화시키면 또 작품도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고 이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기덕 시인께 축하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문덕 선생도 여기 오랜만에 참 와 계시고, 우리 또 과천에 같이 있으면서 정연덕 시인도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시인협회 심상훈 이사장, 그리고 전 이사장 신기호 시인도 여기에 와 계시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같이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기덕 시인.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마칠 시간입니다. 이로써 김기덕 시인의 책 이미지의 공식 출판 기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서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